남편과는 전날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아침에 차례를 지낸 뒤 점심을 먹고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오기로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신혼집에 왔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방구 없이 본인들끼리 아예 계획을 하고 오신 건지 차례 음식 장까지 다 봐오셨습니다. 예쁜 며느리가 시댁 오는 게 힘들까 싶어 오셨다며 이런 시가족이 어디 있냐 본인들끼리 자화자찬을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시댁이 차로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오신 분들을 내쫓을 순 없는 노릇이라 결국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안방을 쓰시고 시동생한테 작은 방을 내어주고 남편과 저는 서재에서 자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 5시에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더니 같이 차례 음식을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깨워 같이 하자 했더니 남편이라는 놈이 음식은 여자가 하는 거야. 음식 다 하고 낮잠 자면 되잖아. 딱 이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뒤집어 엎고 싶을 만큼 빡쳤지만 꾹 참으며 시어머니와 꼭두새벽부터 차례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5명이 먹을 음식인데 전을 얼마나 부치는지 1kg짜리 부침가루를 5봉투는 넘게 쓴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냥 음식을 다 들고 가시려나 보다 했었죠. 그런데 전부 제 착각이더라고요. 오후 2시가 넘어 음식을 거의 다 끝내놓으니 곧 친척들이 온다며 같이 방을 치우자고 하시네요. 알고 보니 명절 자체를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신다고 친척들까지 전부 저희 집으로 불렀던 거였습니다. 집들이 겸 같이 하는 거니 나중에 번거로울 일이 없을 거라 하시는데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결혼식 때 보고 얼굴도 기억 못하는 시댁의 온갖 친척들이 한두 가족씩 저희 집에 들러 들쑤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요. 방 3칸짜리로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추석 당일 오후에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집에 손님 놔두고 어디 가? 친정은 나중에라도 갈 수 있잖아.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계속 붙잡는 통에 결국 못 갔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거실에서 삼촌, 사촌들과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 명절 3일에 하루 더해 일요일까지 저희 집에서 실컷 놀다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약주를 하셔서 남편이 데려다 드리고 온다 해서 그러라 했고 남편은 오늘 출근할 일이 있어 시댁에서 자고 출근한다 하더라고요. 저녁쯤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나가자마자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오빠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오후에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늦은 새벽 시간까지 잠도 안 오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참 과간이네요. 시부모나 남편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전 동의도 없이 쳐들어와 온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며느리는 친정집에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음식은 왜 여자가 다 해야 해요? 너무 얼척이 없네요. 지금도 이런 시댁이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갑니다. 두 번째. 이건 쓰니 친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며느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면 지 집 놔두고 친정에 가겠어 하는 마인드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친정 부모님이 남편 놈을 홍군형 내야겠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친정에 못 가게 하냐고요. 몰상식한 집구석 같으니. 추가입니다. 가끔 이슈되는 글만 읽어봤었는데 왜 본문 시작 전에 결혼 비용과 급여 등을 언급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 남편이 모은 돈 3,000가량에 시부모님께서 5,000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5,000에 저희 친정에서 3,000을 해주셨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돈을 합쳐 지출했습니다. 집은 시부모님께서 세주셨던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 3,000에 80으로 세주시던 거 보증금 대신 예단으로 달라 하셔서 저희 부모님한테 따로 3,000을 받아 드렸습니다. 예물은 안 받았고요. 당시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우기도 했었지만 남편과 시댁도 사정이 있었기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고 당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믿음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사랑이 더 컸기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네요. 제 글을 읽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명절 당일 점심때까지 친정에 못 갈 거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 끝나고 나면 남편에게 따로 힘들었다 말할 생각이라 참고 있었죠. 그러다 아예 친정에 못 간다는 게 확정이 된 이후부터는 좁은 집에 식구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시어머님 식구분들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느라 이모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같이 잤을 정도로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몇 번 눈치를 주거나 남편에게 친정에 언제 가냐 묻기도 했었지만 남편이 얼버무리며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 했기에 저도 남편의 의도를 눈치채고 이혼을 결심했던 거였고요. 제 식구들도 아니고 얼굴도 익숙치 않은 낯선 가족 집단들 사이에서 큰 소리 낼 수 없어 명절 내내 참았던 겁니다. 누가 결혼 자금을 많이 냈냐? 한쪽이 큰 돈을 지출했으면 남은 한쪽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부부는 금전적으로 엮여 손익 계산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에서 크게 도와주신 게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도움을 받은 만큼 도리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걸 떠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마인드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한 편이라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없어 혹시 다들 저처럼 사는 건가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시고 함께 환해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남편 급여의 3분의 2 정도 받는 매장 직원이에요. 제 근무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유도리 있고 여유 시간이 많은 편이라 집안일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대화한 끝에 이혼하자 통보한 상태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비번이 바뀐 걸 알게 된 남편이 연락을 해오기에 오빠와 기다리고 있다 함께 대화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시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고요. 명절 전에 시부모님께서 미리 연락을 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미리 얘기했다가 싸우게 되는 게 싫었고 혹시라도 제가 친정으로 먼저 가버릴 것 같아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군요. 남편과 대화를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 더더욱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통보했네요. 남편이 절대 이혼 못한다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통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소용없다는 걸 느낀 건지 잠시 나가서 지낼 테니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더군요. 그러면서 짐을 대충 싸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댁으로 갔던 건지 3시간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댁에서 쉬지 않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받았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고작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냐.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시댁 가풍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딴 헛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응이 없어서 그런 건지 급기야 가정교육까지 언급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해서 이혼하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온 시가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해왔지만 전부 다 차단해버렸고요. 남편놈에게도 무조건 이혼이다. 예단으로 보낸 3천 돌려주고 반반 결혼했으니 재산도 반으로 나누자.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겠다. 그땐 위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거다. 하는 내용으로 톡을 보내고는 차단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연휴라 기다렸다가 오전에 날이 밝는 대로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린 후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갈 예정입니다. 협의 이혼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 것 같아서요. 남편과 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상태이고 시부모님과의 통화 내용도 녹취를 해 놓은 터라 당시의 상황이나 포범까지 증거가 다 남아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댓글에 이대로 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꼭 이혼할 겁니다. 이제 겨우 결혼 5개월 차인데 남편이고 시댁이고 저딴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어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피했다는 걸 보니 그냥 인간 쓰레기네요. 쳐들어온다고 했으면 와이프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죠. 거기서 음식은 여자가 하는 거라는 개소리를 하며 동냥아 놀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부모의 폭언까지. 이건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협의 이혼하지 마시고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털어내세요. 두 번째. 이건 결혼할 때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죠. 남편이 제일 문제이고 그 다음이 시가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차례나 재산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아들 집으로 완전히 옮기려는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봐주지 마세요. 위자료 받아내시고 난 후 이혼하세요. 세 번째. 양아치 집구석이네요. 일하다가 손 놓고 잠깐 뭐 좀 사러 간다 하고 바로 친정으로 가지 그랬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부려먹고 골탕 먹일까 고민하고 실행에 옮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몰상식하게 가정교육까지 언급하며 사돈까지 욕보인 걸 보면 그 집안의 수준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서 꼭 이기세요. 파이팅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